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바람소리, 또 물소리, 새소리, 또 저 옆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막 수영해서 놀고 있거든요.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늑한 시간을 갖는 참 희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번째 덴마크 사람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 그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 나라의 특별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감에 대해서 요새 또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공감 능력, 공감 지수가 되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감이라는 거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공감 능력이라고, 공감이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뭘 느끼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거를 넘어서 이해하는 거. 그렇다면 어떤 공감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뭔가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그 취약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 학자에 의하면 나의 약한 부분과 단점을 일부러 열어 보이는 것이 상대와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더 공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부모가 그 공감의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은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공감을 잘못하면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이 과잉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과잉보호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 좀 더 불안지수가 높고요, 우울감에 노출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 사이에 어떤 그것들을 자기가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많이 통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과잉보호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한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공감을 위한 일상의 노력들에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중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신 이해하려는 연습을 한다.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고 그것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거를 너무 쉽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역시 또 친구에 대해서 쟤는 나쁜 애야, 쟤는 거짓말쟁이야, 이런 판단을 섣불리 판단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조심해서 좀 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상대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부모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파악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지, 그 감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낼 때 화내는 건 나쁜 거야, 화내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보다는 알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먼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에 이렇게 몸을 사리고 뭔가 나의 약점을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당당하게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제 두 번째로 나눠보고 싶은 또 내용은 훈육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양육 태도에 따라서 부모의 유형을 좀 많이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부모, 그다음에 허용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권위가 있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가 있는 부모라는 거는 결국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과 아이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라는 그런 부모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체벌에 관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진실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쉽게 그냥 아이들을 다 맞으면서 크는 거지,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세대였고요. 부모한테 많이 혼나면서 자랐다라고 하면 요새는 함부로 혼내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체벌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찍이 자녀를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지가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체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우울한 성향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체벌은 일시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일시적인 행동을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하겠지만 결국은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뭐 친밀감이나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거리감이나 적대감, 조금 더 그렇게 체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 싸운다는 거죠. 힘겨루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쉽게 아이한테 혼내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좀 더 존중하고 지켜보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는 부모들이 뭔가 아이를 체벌하고 혼내는 어떤 그런 훈육이 아니라 뭔가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아이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친구들이 와서 저희 꽁아리 친구들이 와서 이제 놀려고 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방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제가 규칙을 얘기를 해줘요. 집에서는 아파트니까 절대 뛰면은 안 돼. 소리는 조그만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런 나름의 규칙을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그 규칙을 굉장히 잘 지켜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를 그 룰을 만들어서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가 뭐 3번 경고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호락호락하는 아줌마가 아니라는 걸 애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그 규칙을 되게 잘 따르게 되니까 저는 아이한테 굉장히 고맙고 또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연대감과 휘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휘계는 함께 모여 아늑한 시간을 보내는 그 일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휘계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행복감, 편안함을 느끼는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에 대한 추억들을 또 많이 갖게 되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이런 어떤 쉼, 이런 행복한 일상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덴마크식의 어떤 교육 방법은 나 자신한테도 되게 관대할 수 있고 상대방에서도 관대할 수 있고 섣불리 어떤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시간, 서로 유대감을 많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그들의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마음의 평안함, 그런 행복감들을 많이 채워주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때 뭔가 회복성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와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랬을 때 뭔가 공부나 여러 가지 뭐 업무나 이런 것들을 더 힘있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방학에는 아이들하고 좀 더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어떤 행복한 어떤 그런 순간의 일상의 경험들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도 여러분답게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책방언니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